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실천의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를 못하고는 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죠. 오늘은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노인과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는 어떠한 관계성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 장면을 볼 때, 그렇죠. 오른쪽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왼쪽에는 할머니가 계시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하나 기타를 치고 있고 왼쪽엔 한 여자가 기타 치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사이에 금잔이 보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숨은 그림 찾기로 어떤 귀 속에 어떤 여인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떠한 나름대로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함께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밑에는 물고기가 또 가는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로 보이기도 하고 우로 보이기도 하고 새롭게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물이, 그림이,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A로 생각할 수 있고 B로 생각할 수 있고 C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어떤 것일까요?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지도자를 받들고 그 지도자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또 그 지도자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그림이지만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야만이 일들이 체계적이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등장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탈시설화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의 영향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의 체계가 바로 등장 배경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이 패밀리에게 부과된 과도한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또 하나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비용을 좀 억제하자, 좀 내리자, 좀 이 많아지는 서비스 비용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이 등장 배경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자기결정은 뭘까요?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죠?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욕구 충족을 위해 자원을 접촉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핵심 키포인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례 관리라고 하는 의의는 특정 대상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실천에서의 서비스를 합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효율적인 사례 관리 속에서 체계적인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 어세스먼트, 사정 시에는 바로 생태도 등 다양한 사정 도구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사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주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관리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례 관리 서비스의 성격적인 차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성격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서비스 체계 중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서비스 체계. 다시 말하면 서비스 시스템이죠. 시스템 중심의 개념으로 사례 관리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체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PIS라고 이야기하는 Person in Situation, 상황 속의 인간 또는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을 볼 텐데요.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서비스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바로 사정적인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계획하는 것. 어떻게 이 서비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 플래닝의 효과로 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얼마만큼의 링킹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세스먼트하고 계획하고 연결하고 점검까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버카시라고 하는 권익을 옹호하는 것. 우리 클라이언트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서포트해주는 이 부분이 바로 권익의 옹호죠. 다시 정리하면 어세스먼트의 사정, 플래닝의 계획, 링킹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거,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드버커시 하는 거, 권익을 옹호하는 거, 이것이 사례관리 서비스의 과정에 대한 차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사례관리는, 특별히 노인에 있어서의 사례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좀 따져보면요. 인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장기간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에 변화가 오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노인 주부양자가 바뀌거나 부양 능력이 약해지고 경우에 따라 부양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가 집에서 시설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에 보다 더 융통적이고 보완적인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 바로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사는 대상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욕구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상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욕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할 필요성이 바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노인들의 서비스에의 접근성, 분열, 불필요한 시설 입소, 과다한
장기 보호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라고 여겨질 만큼 노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례관리 서비스는 정신보건 영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환자가 병원에 퇴소한 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계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연속 보호체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사회적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개념과 정의를 보면은 케어 매니지먼트와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케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는 영국식의 분위기고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미국식의 용어로 사례 관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는 비슷하지만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케어는 바로 영국식이구나, 케이스는 미국식이구나, 이렇게 양가 두 개를 케어와 케이스를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서비스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부분이고 보호 관리하는 것이고 사례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죠. 목슬레이는 사례관리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지정된 사람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과 복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그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지망과 활동들을 조직하고 조종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죠. 하트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는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주기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다라고 보는 것이죠. 누굴까요? 적절한 서비스를 주기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다. 이것이 하트만이 제시했던 건데요. 이것은 각기 다른 제공자들에 의해 주어지던 서비스를 노인 개인을 위해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로 하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자 한 분은 비아트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례관리를 서비스들의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들의 중복, 분열되고 중복되는 이러한 모습의 서비스의 캡 목적과 상반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의 포괄적인 배치 부족, 그리고 서비스 접근을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해결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정보 제공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선택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조종자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연계자의 역할이고요. 다섯 번째는 서비스 조직, 개발자의 역할이고 마지막 서비스 체계 형성자의 역할입니다. 정보 제공자, 안내자, 조종자, 연계자, 개발자, 형성자 이러한 많은 역할들이 바로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유형으로 많이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의 서비스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가 독자적인 기관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기관에서 실천하는 모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특별 기관 또는 복합 기능의 기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컨소시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험 사례관리 모델로 우리는 모델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가장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녹여놔야 될지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고민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